5월 소식과 와서든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정재용 시인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김광준 시인의 작품인데 두 작품 모두 30년대 모더니즘의 시인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30년대 모더니즘은 우리가 다른 말로 주지주의, 회화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네들은 감각적 이미지를 이제 중시했던 시인들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받았어. 너 보고 싶어. 나도 너한테 가고 싶어. 여기에는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을까? 전혀 없잖아요. 그치? 그럼 나 너 보고 싶어. 그리워. 이런 걸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거와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서정시예요. 서정시는 그냥 보고 싶어.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정시야. 근데 주지주의는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겁니다.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서정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주정주의라 얘기하는 건데 주정주의, 정서를 중심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모더니즘은 이미지를 중심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결론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얘는 이미지, 얘는 감정,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가시 이거 놓고 볼 때 5월의 소식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화자가 지금 대상이 있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리움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리움. 그리고 보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그리움이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즉 시각, 청각 이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자는 일단 일본 어디 교토 여기에서 유학생활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상은 여동생이거든요.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거기 보는 것처럼 강화도에 교사로 발령이 나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 너 거기 가서 고생한다? 보고 싶구나? 이건 일반적인 그냥 편지잖아요. 시를 쓰니까 요 사이에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볼래? 오동나무 꽃으로 뿔을 밝힌 이곳. 여기가 어딘데? 일본 교토. 알겠니? 오동나무 꽃 바로 5월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하니? 첫여름 빛을 붓고 여동생과의 추억. 내가 보기에는 일본 교토에서 유학생활할 때 초기에 여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추억을 환기시키고 있죠. 어린 나그네의 꿈이 파랑새가 된대요. 어린 나그네 밑줄 긋고 화자. 알겠니? 파랑새 동그라미 하시고 색채 이미지 나왔죠? 그래서 희망, 꿈 이걸 나타내는 거야.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턱에 이마를 보일 때나 이건 뭐야? 하루 종일 알겠니? 하루 종일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소곤소곤 밑을 긋고 청각적 심상을 통해 추억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네요. 추억을 되살리고 있죠?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이게 여동생의 편지겠죠?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려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라니. 자, 글자들 보자. 가여운 이 말이 나왔어.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했더니
여기로 간 여동생이 지금 이 동네가 시골이잖아. 섬이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처해 있는 여동생의 열악한 환경,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황해, 여기가 어딘데? 서해. 그런데 여기가 또 어디와 연결돼? 강화도. 알겠습니까? 여기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글자마다 먼 황해가 넘실거린다. 어때요? 시각화죠? 네 편지 내용 하나하나 볼 때마다 자, 네가 있는 강화도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갈매기와 같은 중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자, 이 그리움의 표현 내가 일부러 비워놨어요. 자, 나 너한테 달려가고 싶어. 갈매기와 같은 중선을 치달리고 싶대. 별표. 어때? 시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갈매기 날렵하게 날아갑니다. 알겠니? 중선 이 배도 날렵합니다. 결론. 난 너한테 갈매기처럼 빨리 가고 싶어. 알겠니? 그러니까 여동생에게 빨리 가고 싶다라고 이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가 됐잖아요. 개활한 5월의 넥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된대요. 자, 5월의 넥타이 미줄. 이거 누구? 유학 중인 화자. 그래서 유학생 신분인 화자가 이제 뭐가 될 거야? 순풍이 돼요. 순풍 어디로 가는? 강화도로 가는 바람이 돼요. 알겠습니까? 강화도로 가는 바람이 돼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왜 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 왜 다른 섬 강화도죠? 로맨틱 낭만이죠? 여동생과의 만남을 낭만으로 형상화했네. 그 다음에 찾아간다 했으니까 당연히 강화도가 맞겠죠?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이 쬐끄만 페스탈로치야.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나오는데 일단 18세기 위인이에요. 18세기 스위스의 교육가이면서 아동 인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교육가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소파 강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어린이 표현을 쓰자 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페스탈로치 이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언급했다라는 건 여동생이 강화도 교사니까 어때? 사명감을 갖고 갔구나. 알겠니?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장치죠. 또 하나가 꾀꼬리 같은 선생님 그랬으니 목소리가 낭낭하구나. 내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꾀꼬리라 얘기 안 하잖아. 박하지. 니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동생이구나. 알겠어? 날마다 섬 둘레가 근심스러운 풍경에 씹힌가 봐요. 섬 둘레가 나왔어. 섬 둘레가 지금 근심스러운 풍랑에 이렇게 나왔거든. 당연히 여기는 강화도죠. 근심스러운 풍랑 소식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 풍랑이 심하면 배 떠 안 떠? 안 뜨잖아. 소식 전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갈 수도 없잖아. 됐니? 은원이 밀려오는 듯 멀리 보면 자 여기 멀리 밑줄 쫙 긋고요. 자 시정용 나왔어.
모더니즘 시인들에게 시적 허용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텍스트도 이미지화 시켜버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텍스트도 이미지화했다. 그래서 멀리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가 멀구나. 그 다음에 오르간 소리가 울리네요. 오르간 소리. 청각적 십상 나왔는데 원간형 파도 소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로 와요? 화자에게 오는 거예요. 알겠냐? 알겠냐? 그러면 이건 결국 오르간 소리는 뭐예요? 여동생의 소식이나 편지를 의미하겠지.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편지하자? 아니면 너 이제 끝이야? 카톡 차단? 어느 쪽이야? 계속 편지하자 이 얘기죠. 카톡 차단 없어. 됐습니까? 자, 됐군. 그 다음에 다시 와사등으로 갈 거야. 와사등. 이건 가스등인데요. 가스등은 무슨 색? 붉은색 아니면 푸른색? 푸른색이야. 이 푸른색이 나오는데 토치 생각해봐. 토치. 그러면 자 푸른 빛이 도는 등인데 이것이 본문에서 차단한 이 말로 나오는 거야. 차단한 차가운 자기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스불을 작가는 차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뭘 보여주는 거야? 냉혹함을 보여주는 장치야. 인정머리가 없다. 그러면 이 와사등은 누구? 화자의 이거하고 연결되거든? 화자. 근데 가만히 보자. 1년을 볼까? 뭐래? 차단한 득불이 하나, 빈 하늘이 걸려있다. 시적어용 하나 나왔지? 빈 하늘. 다음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홀로 시적어용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딱 감 잡아야지. 빈과 홀로 화자의 뭘 보여줘? 고독, 외로움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바로 도시인의 태생적 외로움을 말하는. 어딜 가? 어디로 가? 갈 데 있어 없어? 없지. 도시인의 무기력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상실했잖아요. 이거는 도시인으로서 삶의 목표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냐? 즉 우리는 도시면은 당연히 길이 나 있잖아요. 나 있는데 왜 길이 없다 여길까? 그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거든. 남들이 만든 길이거든. 또 그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확신도 안 든다. 얘기지. 그래야 이한 긴 여름해가 황망히, 자 보세요. 여름해가 황망히 나래를 젓고 나옵니다. 나래를 젓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온 것이 화리법 이고요. 나래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여름해가 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강적임이지. 이걸 통해 시간의 경과를 보여줍니다. 오케이? 다음 이제 도시 문명에 대한 묘사가 나와. 두 개를 한번 보자. 늘어선 고층 빌딩. 근데 이게 뭐같이 보여? 창백한 묘수처럼. 어때요? 같이 지기법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시각적 심상인데, 자 생명력이 있어 없어? 생명이
여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덤과 같은 이걸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따라서 작가는 도시 문명에 대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양 엉켜지지. 그래서 야경 봤어. 이것도 뭐라 인식해? 무성한 잡초인양 잡초인양 지급법이죠. 그러면 무성한 잡초 이거는 우리가 무질서 그리고 혼돈 알겠습니까? 그래야 사냥 덩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걸 보고서. 그래서 사념이 덩어리가 됐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죠. 사냥 이게 뭐니? 화전의 내적 갈등이겠지. 뭔데?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당황, 목표의식, 상실 알겠니? 근데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다라는 건 우리 소통에 뭘 보여줘? 반절. 교감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위로해 줄 사람 있어 없어? 없어. 흉금을 터놓고 말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차라리 뭐한다? 셧다 입을 셧마우스 입을 닫아버린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고독의 시바가 나오네? 다음으로 갈래?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또 하나 나왔다. 피부의 바깥에 자, 스미는 어둠.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요 이거예요. 시각의 자 촉각화 뭐니? 그럼 감각적 심상이지. 알겠니? 어둠이 있음인데요 피부에. 촉각화 맞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 시간의 경과가 나오지. 점점점 어때? 진하게 어두워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날개를 접었는데 이제 점점점 진해지고 있구나 어둠이. 오케이? 그러면 퀴즈. 어둠은 화자의 점수를 심화시킬까? 해소시킬까? 심화. 그렇지 않아도 우울해 죽겠는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속 보자. 낯설은 거리와 웃음소리에 까닭도 없이 눈물이 떴구나.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눈물이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는 거지. 알겠니? 여기에서 우리는 도시인으로서의 뭐 피해가 나왔잖아. 알겠니? 다음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섰게요. 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섰게요. 여기에는 당연히 화자도 포함되어 있다. 알겠니? 나도 도시인이다. 공허 뭐예요? 보이드 목표 있어 없어? 없어. 삶의 무기력만 남은 거지. 그래서 삶의 목표도 없는 무기력한 도시인 사람들 사이에 섰게요. 내 어디에서 그런 무거운 비애를 가지고 왔길래 그래 눈물 난다 했을까? 비애 연결됐지? 길게 느린 그림자라 이다지도 어두워 그림자는 시도화자의 뭘 나타내? 내면적 정서를 나타내지. 근데 어두워 어때? 지금 어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지금 비애의 정서를 됐습니까? 마지막 내 어디로 가는 슬픈 신호기. 내가 아까 착각했던 게 나왔죠? 그래서 보면 1년하고 그대하고 반복인데
변형이 된 그치? 자, 여기에서 변형이 뭐냐 했더니 행 위치를 서로 뒤바꿨잖아요. 그래, 위치를 바꿨으면 앞으로 온 놈이 중요해? 뒤로 간 놈이 중요해? 앞으로 온 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온 놈 보니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슬픈 신호기의 원관념이 와사등이지. 그치? 그러면 작가에게 저 갈등은 해소가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지. 그래서 뒤바꿔서 우리는 내적 지금 갈등의 지속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얘기는 심화. 역시 무기력 상태 벗어났어? 아니지. 무기력의 지속. 무기력 더하기 B에 이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리 끝났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현실 극복의지 없죠.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강하죠. 여기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문제로 가자. 1번에서 정답 4번 의문형 이게 포인트고요. 다음에 2번 답 3번 B는 소망이 아니죠. A는 오르간 소리 소망 맞죠? 네 편지 어때?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정답 4번인데 꿈이 파란새가 되어오는 건 풍경이 아니에요. 화자야. 알겠니? 화자고 무거운 비를 지니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화자예요.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서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지으시고 거기에다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적었어요. 알겠니?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풍랑에 씹힌다. 이거는 화자의 어떤 정서를 보여줘? 불안함을 보여주지. 행여나 소식이 끊길까 두려운 마음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했다.